오늘은 75번째 책인데 좀 이제 기료균 씨 아실 거예요. 많은 작곡도 하고 또 색스폰의 대가라고 부르죠. 그분이 쓴 이제는 색스폰을 더 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은 그분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쓴 책이 아니고 구술로 쓴 건데요. 이분이 이제 그 폐암 선고를 받고 난 이후에 병상에 있으면서 구술로 쓴 그런 책입니다. 그 먼저 이제 그 기료균 씨의 그 연보에 의하면 이제 이름은 원래 일본에서 이제 지어준 거죠. 작곡을 공부하면서. 근데 본명은 최치정 씨고요. 1927년도 2월 22일 날 평북 영변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평양 종로 초등학교 평양고고를 나오고요. 1949년에 경성 치대 전문대 졸업을 했고 1949년 육군에 군에서 활동을 했고 50년도 일본으로 밀항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작곡가 오자와 히데오 씨를 만나서 공부를 하게 되죠. 52년도 전속밴드에 있게 되고요. 그때 NHK TBC 이런 곳에서 활동을 합니다. 1966년에 귀국해가지고 패티김과 이제 그 4월이 가면 작곡을 해가지고 크게 히트를 하죠. 66년도에 패티와 결혼을 하고 또 그때 이제 정아 딸이 태어났고요. 빛과 그림자, 화의 연정 이런 곡들을 이렇게 만들게 되죠. 72년도 이제 패티와 이혼을 하고 동경가요제에서 사랑은 영원히로 동상을 수상하고 혜은이하고 만나고요. 혜은이를 만나서 크게 히트한 사랑의 당신을 이런 것들 많은 곡들이 있죠. 그 다음에 1979년도 전연란 씨와 결혼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여생을 마치게 되는데요. 그분을 잘 알았던 이제 그 오효준 씨라고 SBS 편성 이사였는데 그분이 이 책을 기료균 씨가 이제 병상에 있으면서 그 녹음으로 했던 그 과정을 잠깐 소개하는데요. 그는 위대한 예술가답게 엄청난 침공에도 무너지지 않고 용감히 맞서 싸우는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쓰러진 지 불과 9일 만인 1994년 5월 6일부터 녹음기에 대고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쓰러진 일, 병원에서 받은 수술, 방사선 치료, 단층 촬영이나 내시경 촬영 같은 신기한 일, 그 과거에 겪은 일, 그의 자랑과 후회, 그가 만난 사람들, 그가 사랑했던 여인과 사랑하는 아내와 딸, 또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음악, 예술, 인생, 그리고 생애에 대한 예착. 이 눈물겨운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기료균의 모든 것입니다. 그가 쓰러져서 아파 어쩔 줄 모르면서 토해낸 사랑의 절규입니다. 그리고 찬란한 생에 대한 찬미입니다. 박하사탕을 아끼면서 오물거리는 것과 같은 아련한 추억의 의미이면서 얼마 남지 않은 미래에 대한 안타까운 열망이기도 합니다. 그가 토해낸 폭포와 같은 호수와 같은 그리고 신물과 같은 표효의 숨결과 한숨을 들이며 나도 나에게 주어진 생을 더욱 소중하게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는 사랑이 넘치는 인물입니다. 그에게서는 언제나 사랑의 향기가 풍겨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사랑했지만 그 중에서도 음악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러길래 수술을 받은 후 그 극심한 아픔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오선지에 악보를 그렸습니다. 그릴 힘도 없을 때 부인의 손을 빌려 악보를 그렸습니다. 그렇게 완성한 작별의 테마곡이 끝내 빛을 보지 못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구술로 된 이 책인데요. 그분이 이제 병상에서 쭉 이걸 구술한 거죠. 그걸 이제 작가가 이걸 그대로 구술을 받아 썼겠죠. 차례에 보게 되면요. 쓰러진 무의식 속의 생각들, 이제 남은 내 작은 소원, 수술실 하얀 공간 속의 색깔들, 치료의 시작, 나의 싸움,
제제대 미처 일본으로 그 1950년도에 밀항했던 얘기. 잘못 산 내 인생 악이 되어 돌아오다. 사랑하는 나의 딸들, 내 척추 속의 빨간 꽃, 고마운 사람들, 서울 올림픽 이미지송에 얽힌 이야기. 이때 뭐 김연자 씨 이제 그 서울 올림픽송을 했었죠. 그 얘기입니다. 인생은 도박 같은 거. 설사를 기다리며 신세계 길고 긴 내장 탐험. 나는 정말 나쁜 애비요. 나는 여복이 많은 사람. 그렇죠. 뭐 패티킴 또 정아, 패티킴을 통해 정아를 낳고 난 이후에 이제 혜은이 사건 이런 이 여성들을 보게 되면 나이 차이가 뭐 한 20 몇 년 넘으니까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내 남성, 더 이상 이제 남성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나의 고향 나의 가족, 1990년과 2006년 사이 다 용서하고 다 잊자. 기력은 소스 만드는 법, 통증까지 아름다워라. 좋은 음악일수록 나를 괴롭힌다. 작곡가들의 권해하는 것이 다 이런 얘기죠. 고통스러운 검진, 언제 끝나나 이 생각 저 생각, 이번 생활에 지켜야 할 사항들, 폐가 이상하다는데 이제 이 폐암 진단 전에 이제 폐암을 이제 선고받고 하는 그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 하느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한부 인생이라고 알리아 뽀뽀하자 그 딸이죠. 그리운 후배들, 엄마는 위대한 간호사, 헬스클럽에 다니던 시절, 그리운 이범석 선배, 마침내 서울에 가다, 대통령들과의 인연, 병은 사건이고 의사는 탐정이다. 자꾸 먹어야 하는데 패티 내 인생의 빛과 그림자. 절망 속에 건진 혜은이, 살아남은 노래 7가지 조건, 나에게 기적이 채우는 아내, 내가 만난 기록은 이렇게 해가지고 오효준 씨가 쓴 거를 얘기합니다. 그분이 이제 폐암 선고를 할 때 폐가 이상하다는데 라고 하는 그 이제 글입니다. 오른쪽 폐에 이상이 있답니다. 작년 9월 기하이 병원에서 일본이죠. 찍은 렌트겐 사진하고 이번에 여기서 찍은 사진하고 비교해보니 오른쪽 폐가 급속도로 줄어들었어요. 내가 보기에도 꽤 작아졌어요. 나는 1년 전부터 내 호흡이 짧아졌다는 느낌이 왔고 색소폰을 불 때 특히 더했어요. 옛날엔 거뜬히 한 프레이즈 한 호흡으로 불어넘길 수 있던 길이가 호흡이 모자라서 도중에 듣는 사람들을 모를 정도로 교묘하게 약간 짧은 호흡을 해서 넘기는 기법을 익혀왔죠. 이것은 검진 들어가면서도 느낀 적이 있어요. 왜 그때 의사들이 상의하지 않았을까? 지금 와서는 후회스럽기도 하고 바보 같은 나 자신에 대해서 분노감 같은 감정이 치밀기도 해요.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즉시 의사와 상의를 해야 되는데 소홀히 한 내가 잘못이지요. 권노 선생 앞에 앞으로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치료해야 하는지 물어봤어요. 2달쯤 걸리겠다는군요. 내가 서울에 갔다 오면 닷새, 엿새 정도를 빼고 적어도 8월 중순까지는 걸린다는 얘기인데 이제는 장기전을 각오하겠다는 마음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 이제 폐암의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일찍 조기 이제 검진을 좀 자주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후회죠. 그러면서 이제 그 병상에서 노홍소 선배께서 이제 준 한일대학원에서 강연을 이렇게 들었는데 장수하는 비결을 그런 과정에도 이제 들었어요. 뭐 10가지 잘 아시겠지만 소차다보 차는 조금만 타고 많이 걸을 것, 소위 다요 옷은 얇게 입고 목욕을 자주 할 것, 소소다소 소음은 내지 말고 자주 웃을 것, 소민다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푹 잘 것, 소위 다사 의심하지 말고 감사를 많이 할 것, 소식다져 조금 먹고 오래 씹을 것, 소염다초 소금은 적게 식초는 많이 먹을 것, 소당다과 설탕은 적게 과일은 많이 먹을 것, 소육다채 고기는 조금 야채는 많이 먹을 것, 소욕다시 욕심을 줄이고 많이 베풀 것. 병상에서 이제 이런 그 강의를 지금 자기가 테이프로 들었다라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 글도 썼고요. 이 책을 이렇게 보시면서 보면 중간중간에 이런 이제 사파들이 있습니다. 사파들이 자기 사진들이 있는데 자기의 이제
젊었을 적에 이제 일들 뭐 이렇게 패티와 이제 다정했던 그때도 이렇게 해놓고요. 그 패티의 사진도 올려놓고 그때 이혼했을 때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혜은이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그 대상을 받았을 때 했던 그런 사파들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상에서 이제 있었을 때 자기 이제 딸 그 부인하고 했던 그런 사진도 해놨고요. 특별히 이제 자기 부인이 이제 마지막 그가 굉장히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 이런 일을 했다고 지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나이가 한 23년인가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그 굉장히 자기가 배변을 하지 못할 그런 고통 중에 있었을 때 그 글인데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이불만 만져도 배까지 큰 통증이 오고 그랬어요. 여기 내과 과장은 괜찮다고 자꾸만 그래요. 그저께 밤 500cc 관장을 했지만 실패작이었어요. 어제 일요일 아침부터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어요. 결국 집사람 안리 엄마가 고무장갑을 끼고 항문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보니까 그 안에 굳은 면 덩어리가 꽉 차 있어서 항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 손가락으로 긁어내고 몇 덩어리를 긁어낸 다음에 관장을 했어요. 하루 종일 배를 누르면서 죽는 고통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아팠어요. 그러다가 점차 변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주 많은 변이 나왔죠. 기분 좋기도 하지만 몸 전체에 기운이 쏙 빠져나가는 것 같군요. 밤중 되니 그게 설사로 변하고 가스로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 오후 3시까지 계속 변을 보고 있다. 이렇게 그 변을 보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이 자기 그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겠죠.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게 이 색소폰을 부는 사람, 관악기를 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담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절대적인 그런 이렇게 독과 같은 것이거든요. 이제 기룡임 씨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골초였거든요, 이분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67세에 이제 작고를 하셨는데, 물론 이제 뭐 살았다면 이제 그 정도면 괜찮게 산 정도인데 지금 뭐 나이들이 그렇게 많이들 이렇게 안타까운 그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있을 때 지금 이런 책을 한번 쭉 그려보면 있을 때 내가 건강관리 그리고 조기 검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입니다. 한번 이 관악기 쪽에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것을 이제 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특별히 호스피스 관계된 분들도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그 병상에 있었을 때 이 환우들이 어떤 고뇌를 하는가 하는 것들도 아마 참고적으로 보신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